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성과 청양이 프랜차이즈 기업과 협업을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한 채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충남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홍성에서는 논에서 작업을 하던 80대가 열 실신으로 쓰러졌습니다. 보령에서 해루질 중 실종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와 지자체가 손을 잡았는데요. 충남 내 여러 지자체들이 프랜차이즈 기업과 협업을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최근 한우 농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지만 사료값은 40% 정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소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은 45만여 톤, 전체 소비량의 60%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소고기도 수입될 예정이라 한우 농가의 시름은 깊어져 갑니다. 지금 현재 사료값 등 원자재 값이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가 늘어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한우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홍성군은 한우의 판로 확대를 위해 최근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자 알볼로와 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 홍성 한우를 이용한 김치 불고기 피자를 출시해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자 업체는 홍성 축산협회 등 지역 내 육가공업체에서 매월 3톤에 달하는 불고기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 한우 농가는 1년에 약 8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또 특수비에 비해 판매가 저조한 불고기 부위를 판매하게 돼 재고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자 알볼로의 홍성 한우 김치 불고기 피자의 성공적인 안착은 피자업계의 한우 사용으로 이어져 수입 소고기를 대체하며 대한민국 한우 산업에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청양군도 최근 교촌치킨과 지역 특산물인 청양고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물량은 모두 93톤으로 안정적인 계약 재배를 위해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납품 가격을 킬로그램당 3,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청양고추의 선별과 운송은 지역 농협에서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세척과 선별, 포장 등의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인건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교촌과의 계약은 단순한 판로 확대라기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른바 기획 생산을 청양군과 교촌이 사무 협업을 통해서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농가의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협업이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천안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30대 환경미화원 B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한 채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20대 A씨는 7일 새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육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작업 중이던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1km가량을 도주하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하던 B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또다시 달아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치사 등 혐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충남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먼저 이날 낮 12시 20분쯤 태안군 안면읍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열사병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홍성의 한 논에서 작업을 하던 80대 A씨가 열실신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령에서 해루질 중 실종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령해경은 지난 4일 보령시 천북면에서 실종된 A씨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허육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색 이틀째인 지난 6일 오후 2시쯤 바다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대를 급파해 A씨의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보령해경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이혜인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논산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다가 블랙박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지만 가해 차량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물피 도주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물피 사고가 발생하면 도주하지 말고 즉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밤 시간대 서산의 한 도로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가 산산조각 날 만큼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안전에 취약한 오토바이는 사고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보령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시골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우회전해 들어오는 경운기와 충돌합니다. 경운기를 발견하고 급히 멈추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수많은 돌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과속하지 않는 방어 운전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교통사고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이혜인 경사였습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에도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경산과 영천은 35도가 넘었고 서울과 강릉 역시 32도를 넘는 높은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왜 이렇게 더운 건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입추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최고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아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7월 평균 최저 기온이 23.3도로 1994년 23.4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1위였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무더위가 우리나라의 두 개의 고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어진 폭염의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하강 기류로 인한 단열 승원 효과로 기온을 높인 가운데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는 광복절이 지나서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 23에서 26도, 낮 기온 30에서 35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5일까지 1,81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앞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라 8월 하순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서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일 새벽 2시 10분쯤 서천군 서천읍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3층 원룸에 있던 60대와 2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으며 이들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말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등 주요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 군수는 각 읍면의 주요 사업장 11곳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사업장별 현장 설명에 이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다시 더 점검을 하고 또 다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현장 행정, 현장 책임을 우리가 지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더 정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 이번 달부터 착한 가격 업소에서 모바일 당진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금액의 5%를 돌려줍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당진사랑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 충전 시 7% 선할인과 5% 캐시백을 받아 모두 1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캐시백 금액은 해당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주변 상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당진에는 모두 31곳이 있습니다. 충남도가 서해에 적합한 신품종 김 충수연 1호를 개발했습니다. 충수연 1호는 입이 짧고 넓게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자체 재배 심사를 통해 상품성을 높인 뒤 지난 4월 국립수산과학원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년간 생산과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는 품종 보호권을 획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의 치안 체감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당진에선 읍내 7통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학생과 주민들의 통행이 잦고 낡은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골목길 야간 경관 조명 개선과 CCTV 비상벨 통합 시스템 설치, 빈집 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나섭니다. 서산시는 올해 상반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사항 중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우수 사례 6건을 발굴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인도 시설물 파손과 도로 아래 토사유실, 선착장 안전 펜스 파손 등입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고자에게는 10만 원의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과 온라인을 통해 안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 전자개체 식별 장치를 부착하면 동물 등록이 완료됩니다. 예산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